이거 진짜 딱딱하게 돌처럼 묻었어. 이거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이거 혼신의 연기력.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메소드 연기라고 하나요? 10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10번 질문 보면은 이거 미리 풀어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풀기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풀렸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다 푼 거 맞지? 혹시 안 푼 사람 손 이거 안 풀려 있다. 양쪽으로다가 그래도 잘 따라와라. 문단번호 붙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자, 1문단서부터 쭉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의 시작하기를 요렇게. 자, 키트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 키트라고 하는 게 원리가 있어.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반응을 활용하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내려가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개발되고 있다로 1문단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개발되고 있다. 요게 개발되고 있다.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다양한 종류의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LFIA 키트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색깔 LFIA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겠습니다. 화재 LFIA 화재는 LFIA다. 자, 그리고 나서 비교사항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기술 지문의 어려운 점이 뭐냐? 막 다양한 개념들이 막 나오고 복잡한 단계가 막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대범하게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비교사항이 되겠죠. 직접 방식이랑 경쟁 방식 이걸 찾아야 돼. 먼저 직접 방식에다가 형광펜 색깔, 경쟁 방식도 형광펜 색깔, 비교사항 두 개예요. 직접하고 경쟁. 자, 1번 직접. 그 다음에 2번은 경쟁. 두 가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 찾기도 엄청 쉬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이 나왔잖아요. 기준이 뭐라고요? 다르다. 뭐가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기준이 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건 기억이 되고 어떤 건 니은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먼저 한번 찾아보는 거야. 뭘 찾아야 돼? 검사선. 검사선의 발생 여부. 검사선이 발생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검사선이 발생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검사 무지하게 했잖아요. 코에다 막 넣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성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니? 코로나 바이러스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목표 성분이. 우리 코로나 검사 왜 했어요?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검출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검출됐다는 얘기죠. 목표 성분 쉽게 말하면은 바이러스 같은 거야. 이해되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써보면은 발색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발색이 됐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했더니 목표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목표 성분이 자, 검출 동그라미. 이제 얘가 차이점 칸에 들어가겠죠. 차이점 칸에. 직접 방식은 검출됐다는 얘기예요. 발색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만 찾아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 그럼 얘를 찾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한 편이라고 바뀌잖아. 여기 한 편. 바로 아래 한 편이라고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니은의 경쟁 방식에서는 그러면은 목표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 검사선에 발색이 됐을 때 그거 찾아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을 긍정한다. 근데 검사선은 여기 있는 검사선이 아니라 목표 성분이 어찌하다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 여기 있다. 이걸 찾아야죠. 형광펜으로 색깔. 검사선이 발색. 이 검사선이 발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얘는 목표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는데 그럼 얘는 뭐냐 이거지 뭐냐.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자 판단을 해봐. 보니까 발색된다냐 발색되지 않는다냐?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야. 뭐 됐을 때?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이야 적다면이야? 충분히 많다면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동그라미. 검사선이 발색된다 안 된다? 발색되지 않는다예요. 이거 찾을 수 있겠지. 형광펜 색깔 딱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화살표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검사선 발색의 의미인 건데 되지 않는 상황만 얘기했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발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발색이 되는 건 그럼 뭘 의미할까요? 발색이 됐다. 그럼 뭘 의미해? 발색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목표 성분이 있다는 건데,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건데, 발색이 됐다면 뭐예요? 목표 성분이 아예 없거나 충분히 많지 않거나겠죠. 이렇게 똑같이 써봐.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검사선이 발색이 됐다는 거는 목표 성분이 없거나 충분히 많지 않아, 적어.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빨간색을 적어야 돼, 노란색을 적어야 되죠. 차이점 칸에는 빨간색을 적어야죠. 빨간색을. 그래서 목표 성분이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뭐야? 검출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최소한 극히 미미하게만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분법으로 보면 단순하게 없다로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어. 도움으로 얻는 거. 뭐냐 했더니 특정 물질이 뭐다. 또 밑에 보면 특정 물질이 뭐다. 이렇게 특정 물질이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특정 물질. 그래서 기억 니은 나와 있는 줄에서 두 줄 아래로 내려와봐. 특정 물질. 그 특정 물질에다가 형광펜 색깔 딱 해보고 뭐니? 항체 색깔. 이렇게 항체. 이 직접 방식에서는 특정 물질이라고 하는 게 특정 물질이 항체다. 항체다. 찾을 수 있죠? 여기서는 그러면 특정 물질이 뭐냐 했더니 특정 물질은 뭐라고 그랬죠?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색깔. 특정 물질이 뭐라고요? 목표 성분 자체다. 목표 성분 자체. 목표 성분 자체다. 이렇게 형광펜 색깔하고 써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지 마. 제발 자지 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특정 물질은 얘는 항체, 얘는 목표 성분이에요. 알겠죠?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가지 병신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배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와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봐. 추가 정보 보니까 이 정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성에다가 이제 형광펜 색깔. 다음 문단 천출에 정확성에다가 색깔. 정확성에다가 색깔 딱 하는 거야. 정확성. 추가 정보가 이제 정확성과 관련된 건데 쪼쪼박 설명이 나와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정확성에 관한 추가 정보가 뭐냐 했더니 마지막 문단 가봐. 정확도를 구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도에다가 색깔. 정확도란이라고 하면서 추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건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무슨 두 가지라고 나옵니다. 정확도 그다음에 특이도.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하고 특이도로 나뉜다. 그래서 민감도 형광펜 색깔 하시고 특이도도 형광펜 색깔 딱 하시고 민감도 특이도 색깔 딱 해. 민감도 특이도. 그러면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고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핵심이 뭐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는 뭐뭐에 대해서 라고 나오거든요. 차이점이 뭐죠? 존재하는 경우 얘는 뭐예요?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뉘지. 그래서 얘는 민감도는 있는 경우의 비율이고 얘는 없는 경우의 정확도의 비율이에요. 둘 다 정확도의 비율인데 검사하면 검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잖아. 코로나 검사하는데 항상 맞는 건 아니지. 그쵸? 잘못된 검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차라리 다행이지 그건. 근데
있는데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 정확도의 비율, 정확한 결과의 비율,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결과의 비율을 지금 각각 명칭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를 딱 해놓고 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하나를 먼저 풀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애매하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만 잡고 마무리해버릴게.